김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예. 그, 그 울산시장 사건 수사가 네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달된 첩보로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아이고, 청와대 대변인도 그걸 시인했던데요. 예. 그런데 청와대 쪽의 변명은 일상적인 첩보였다. 예, 그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예, 나중에 그것이 검찰 수사 결과 그 전부 무혐의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깡통 첩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첩보 자체도 깡통 첩보가 아니고 저는 조작 첩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아, 그, 예, 이, 그 이전에 예, 첩보를 자기들이 이첩하는 것 자체가 그 직권남용입니다. 자기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음, 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소관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예,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 예, 저는 광역단체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요. 국가공무원도 아니고요. 지방공무원의 선출직입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 저에 대해서 첩보를 수집하거나 이첩을 하면 그게 법에 위반되는 건데 민간인 사찰인 거죠. 자기들 권한사항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고민정 대변인이 뭐 첩보를 뭐 이첩했을 뿐이다. 뭐 한영수사가 아니라 이첩한 그게 바로 하명인 거죠. 그런데 그것도 틀렸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가 자기들이 이첩했다는 것이 깡통 첩보가 아니라 저는 조작 첩보라는 건데 고의로 만든 첩보라는 뜻입니다. 제 말은요. 자, 그렇다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허위 첩보를 생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허위 첩보를 생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자기들이 그 첩보로 해서 수사를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죄가 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 무혐의 처벌이 났잖아요. 예. 청와대에서 첩보를 해가지고 나중에 넘긴 다음에 무혐의 돼도 괜찮다고 해서 그걸 첩보라고 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거고 아니면 말고인 거죠. 그런 첩보는 이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든다면요. 황운하의 울산경찰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이거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자, 그렇다면 그런데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예. 그럼 황운하의 경찰청은 무슨 근거로 그를 기소 의견을 한 건가요? 저는 목적을 미리 가지고 의도된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죄가 되는 것으로 해서 기소를 의견으로 넘겨야 된다. 그것도 넘긴 것이 그 작년 선거 이전이거든요. 작년 6.13 선거였는데요. 예. 투표하기 이전에 5월 무렵인 거로 제가 기억나는데 투표하기 전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그 보도를 남기고 싶었던 거죠. 나중에 선거 아, 마치고 난 다음에 무혐의 되든 말든 그거는 상관이 없고 어떻게든 나에게 김기현을 낙마시켜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가 추정한다면 예. 그런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무혐의 되든 말든 그거는 나중 문제고 하여간 선거 전까지는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기소 의견으로 무조건 송치를 해야 되는 거죠. 조국 민정수석이 2012년 총선 때 네, 그 울산의 송철호 후보의 네. 선거대책본부장과 후원회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제가 2012년까지는 모르겠는데 2014년은 명확한 것 같고요. 제가 잘 조사를 좀 덜 해서 저도 바쁘다 보니 그랬는데 음, 2012년에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2012도 하고 14도 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한 건 2014년은 명백합니다. 아, 예. 그 정도 인연을 가지고 자, 그럼 무조건 송철호를 당선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한 그 주체가 이 모든 의혹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조국이 왜 뭐 송철호 후보 정도를 이렇게 무리해서 그러니까 이 깡통 첩보를 이용을 해서 당선시키려고 했느냐는 좀 제가 보면 그 함량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예, 무조건나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노무현, 송철호, 문재인 커넥션. 네, 송철호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을 선배님이라고 하고 네, 문재인은
송철호 변호사를 형이라고 그래요. 형이라고 하고. 예, 예. 자, 그렇다면 문재인 입장에서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꼭 당선시켜야 되는 후보가 송철호. 당연히 그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문재인과 송철호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본인도 송철호하고 친했던 조국 수석. 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운을 떼서 송철호를 꼭 당선시켜야 된다라고 했을 가능성 하나. 두 그럴 번째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그렇게 보세요. 두 번째는 예. 문재인이 그런 식으로 뭐 시사를 하지 않아도 조국이 일종의 뭐랄까요, 과잉 충성? 그리고 송철호와 조국과의 관계, 이것으로 인한 이 정치 공작 수사,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두 번째 가능성도 물론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거죠. 그 당시에 저 주변에 대한 수사하는 것이 전국 뉴스를 타면서 계속 거의 뭐 어떤 때는 톱 뉴스로 계속 나왔거든요.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고 수십 회 이상이 나왔습니다. 신문 방송을 통해서요. 예. 그러니까 뭐 문 대통령이 모르는 상태에서 조국이가 알아서 뭐 기었다 뭐 가령 이렇게 하려 그러면 문 대통령이 몰라야 되는 거잖아요. 니와 이런 일 했노라고 했을 텐데 그런 일 했으면 중간에 섰겠죠. 중단했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시가 있었거나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거나 이렇게 봐야 너무나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2014년에요. 그 2014년 7월 달인 거로 기억하는데 울산 남구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 이제 제가 시장으로 출마하면서 공석이 되었던 자리에 보궐선거인데 그때 후보로 우리 1번 후보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때 1번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으로 민주당 후보가 임모 씨란 분이 나왔어요. 예. 민주당에서 공천을 줘서 임모 씨가 정식으로 후보 등록을 하고 끝까지 선거를 뛰었거든요. 그런데 송철호 씨가 무소속인 기호 5번을 바꿔서 하얀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선거운동 현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이었어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어요. 그 예.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현장에 내려와서 자기 당 후보, 자당 후보 2번 임모 씨를 지원한 게 아니고 예. 그 송철호 후보를 지원하고 하얀 옷 입고 5번 송철호 새겨진 옷을 입고 다니면서 선거 지원 유세를 하고 손을 잡고 다녔다니까요. 그리고 조국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고요. 제가 그 그러니까, 사진을 예. 봤습니다. 예. 5번 송철호 후보 똑같이 하얀 옷을 입고 두 사람이. 맞습니다. 손도 잡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거 해당행위 아닙니까? 그 해당행위죠. 그런데도 그만큼 해당행위 하면서까지도 송철을 당선시키고 싶어서 안달이었다. 그 정도의 심정이었으면 이번에 8번 떨어지고 9번째 작년에 그 시장 선거로 나온 건데 그 당선시키고 싶은 마음이 오죽했겠냐. 그게 뭐 인지상정 아니었겠냐.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배우가 누군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민주당도 이상한 정당이네요. 그런 해당 행위를 했으면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그 문재인 국회의원 실세였으니까 아무도 말을 못했겠죠. 요즘 뭐 대통령 말 한마디만 민주당은 뭐 그냥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고 옆으로 가다가 바로 하고 뭐 바로 빼가잖아요. 한마디만 하면 찍소리 안 하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이해창 혼자 있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정당에서 선거 때 타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그건 아주 대표적인 넘버원 해당 행위인데. 그렇죠. 그 말도 안 되죠. 참 자당 후보가 있는데 그거를 현장에 가가지고 직접 그 간접적 지원도 아니고요. 아니 설사 이 청와대 변명대로 뭐 비리 첩보가 하여튼 뭐 정상적인 첩보였다 하더라도 만약에 제 생각에는 선거를 앞둔 상황이면 울산경찰청이 아주 조용히, 왜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1997년 대통령 선거 때는 김대중 후보에 대한 비자금 사건을 아예 수사를 못하게 했죠. 수사를 YS가 못하게 했죠. 해서 선거 이후로 넘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YS가 그렇게 했죠. 자, 그러니까 황운하의 경찰청이
수사를 하더라도 조용하게 내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공천이 확정된 날이었죠. 공천 확정 발표를 한 날이거든요. 근데 저 경찰이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예. 시장실에 부속실 등 5군데를 했는데 요란하게 어떻게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까? 아예 그냥 그 TV가 와가지고 생중계하던데요, 현장을요. 압수수색을 하는데 현장을, 압수수색한 현장을 경찰이 들이닥치고 나서 곧 이어서 네. TV 카메라 와가지고요. 예. 생중계를 했어요. 그냥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를 했어요. 울산 지방 언론이요. 울산 지방 언론도 있었고 전국 뉴스로 나갔으니까요. 아, 그렇죠. 예, 울산 지역만 나온 게 아니라 전국 뉴스로 나갔습니다. 그 TV 말대로 실황 중계 실시간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우연이 됐느냐? 사전에도 뭐 사전에도 알려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우연히 이루어졌겠냐는 거지. 그뿐 아니라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예. 어떤 뭐 특정 그 공중파 방송은 아예 뭐 경찰청 대변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예 뭐 예. 그냥 뭐 경찰청에다가 그냥 마이크를 설치해 놓고 하듯이 예. 뭘 수사를 한다, 내일은 뭐 할 거다, 앞으로 어떻게 예정할 거다, 매일매일 생방송을 해야 되고요. 예. 이야, 이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 놓고 요즘 피의 사실 공표하면 안 된다고 또 조국이 거는 덮으라고 그래요. 황운하 청장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작년 3월 달에 했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황운하의 지시를 받고 그 청부 수사를 했던, 공작 수사를 했던 경찰관은 구속이 되어서 지금 징역 3년을 구형받고 이제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밑에 행동대장 했던 그 경위는 그렇게 검찰에서 처벌을 했는데 그 위에는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수답하고 있었거든요. 뭐 하기는 했는데 진행이 그러니까 매우 더디거나 사실상 뭐 흐지부지하는 상태였죠. 그래서 이게 분명히 권력 실세가 뒤에 있다. 그렇지 않고서 이걸 왜 흐지부지하느냐. 계속해서 저희들은 촉구해야 됐는데 그게 미적미적하더니 이제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임하고 나서 요즘 뭐 좀 검찰이 뭔가 좀 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보게 되어서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냐 뭐 나름대로 그런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로 이첩이 됐지 않습니까? 예. 자, 거기서 이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데 황운하 청장이 언론에 얘기하는 것 보면 자신은 뭐 줄곧 그런 얘기를 해요. 뭐 특검을 하려면 해라. 난 자신 있다. 나는 떳떳하다. 경찰청에서 하달된 첩보를 내가 정상적으로 수사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황운하 청장의 처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이 가는 거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자기 가족이나 자기가 한 거는 아무 죄도 아니라 그러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뭐 그냥 죽창을 들자 그러고 첩첩이 쌓인 뭐 의혹 구속하라고 막 그러더니 네. 자기 거는 아무 죄도 안 된다고 지금까지도 우기고 있고 지금 이제 와서는 입을 닫고 있잖아요. DNA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조국이가 하는 거 보면 황운하가 하는 거하고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들 워낙 해대니 그러고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 그래도 선거를 바로 목전에 둔 상태에서 광역단체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현직 광역단체장인데 압수수색을 해서 수사를 하려면 상당히 개연성 있는 증거가 확보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 개연성 있는 증거도 확보 안 한 상태에서 무작정 그냥 덮쳐가지고 그런 다음에 결국은 무혐의 결정이 났거든요. 그 무혐의 결정, 그때 압수했던 무혐의 결정문에 보면 검찰청에서 작성한 무혐의 결정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사건은 무죄가 선고될 것이 뻔한 사건이다 이렇게 해놨고요. 그런데도 울산경찰청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수사를 해서 매우 잘못했다 이렇게 검찰에서 결정문에다 그렇게 공문서에다가 못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짓을 했다는 거죠. 검찰이 보기에도 터무니없는 짓을 자기들 그 검찰도 지금 여권의 그 산하에 있는 검찰 아닙니까? 자, 마지막으로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핵심 포인트가
누가 어떻게 그런 비리 첩보를 조작했는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틀림없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어쨌거나 하여튼 청와대와 관련이 있는 곳일 테고. 예. 그건 그럼, 자기들도 지금 자백을 했잖아요. 그렇다. 고민정이 대변인이 자백했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첩보를 이첩했다고 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첩보를 하달했다는 걸 자백한 거고, 예. 인정한 거고, 제 말씀은 그 첩보 자체가 생산된 것. 예. 그 생산을 더 조사해 봐야죠, 당연히. 그렇죠. 이제 생산된 것과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폭로도 있을 수 있고, 예. 시간이 지나면, 예. 양심 선언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참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에 세월이 참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또 이 분에 차고 그러셨을 텐데,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관해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민주를 반영하는 꽃은 선거 아니겠습니까? 선거제도가 망가지면 그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독재 국가가 되는 건데 그 선거제도의 근본을 짓밟은 겁니다. 예, 완전히 공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예,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고 선거 마치고 나면 아니면 말고다. 이렇게 예, 만약에 되는 것이 허용이 된다면 예. 그럼 민주주의는 말살되는 거죠. 그런 아, 측면에서 이 사건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악독한 관권 개입 공작 수사고요. 예. 반드시 책임자를 찾아내고 배후까지 다 찾아내서 엄벌해야 된다. 구속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징역을 길게 살려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재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관여됐다고 한다면 탄핵 사유죠, 그러면. 법률 위반이니까 탄핵 사유 아닙니까? 당연히 탄핵 사유, 그건 굉장히 무거운 죄에 해당이 된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예. 선거법상 굉장히 무거운 중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도와주셔서 진실이 감사합니다.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